사실 저는 이 사례,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이야기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 일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지역의 그 지하철 운영이나 이런 데까지 운영에 참여를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걸로 인식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미리 전제로 하냐면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왜 유수히 많은 이제 민자 사업의 운영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운영 경험이나 내지 노하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하철 혹은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딜까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서울교통공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교통공사가 다른 지역의 궤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한국이 어쨌든 대표적인 지역 공기업 그리고 교통 공기업으로서 어떤 역할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발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거나 나온 내용이 없어서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시의회에 매년 초에 이제 하는 그 업무 계획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지방 공기업들 그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이제 알리오라고 불리는데 이제 있는 혁신 계획과 재정 계획을 참조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서 특히 민자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안건의 심의 자료들을 좀 검토해서 이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발제문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왜 서울교통공사가 민자 사업의 운영사로서 위탁 사업에 나서고 있는가? 그 목적이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일종의 이야기된 대로 수익 사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다른 지방도시, 지방정부의 그 공공교통을 일종의 시민화하는 것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업무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2017년에 어쨌든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고 2018년, 2019년에서 어쨌든 민자사업 수주가 굉장히 많아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매년 초에 열리는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들을 이제 다 검토를 한 결과 재미있는 건 명시적으로 민간 위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연초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상으로는 해당 소관 상임위의 의원들조차도 특정하게 어떤 그 민자 사업의 그 운영 위탁에 서울교통사가 나서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장으로 다각적 성장의 활로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방향성 정도가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8년 업무보고 계획에서 보면은 실제로 신사업의 영역으로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경춘선 트램 사업의 진출, 그리고 사당역 수소 차량 기지 등 역세권 개발 사업 정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다른 지역의 궤도 사업에 대한 운영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 계획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과연 시의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공개된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단 1차적인 의문이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별도의 그 의견 청취나 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보시면은 실제 이제 올해 초에 보고된 그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포도시솔도와 원시 소사선의 위탁 성과와 관련된 보고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김포 골드라인은 5.5억 원, 그리고 소사선의 경우에는 3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에는 이 당기 수익을 이제 재투자했다라고 하는 이제 각주를 달아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 계획상으로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게 소위 혁신 계획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제 10조부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8년, 2019년 각각의 추진 과제 전략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사회적 책임 경영 부분에 있었던 주민감사관, 성희롱 제로 등 사회적 가치 목표가 2019년에는 모두 재난 안전관리 강화로 전환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던 사회적 가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인권, 윤리, 문화 정착이라는 말로 좀 에둘러져서 실제로 2019년에는 좀 더 기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 계획이 좀 도드라지게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고요. 실제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참여와 협력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 공유를 활성화하겠다 정도로, 그리고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전략 목표에서는 지역 상생 경영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가 사라지고 사회 형평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모호한 언급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기존에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자임했던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그 중에서 이제 하나로는 당연히 그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그 다음에 운영기관으로서의 수익성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긴장이 2019년에는 오히려 경영 성과 중심의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강하게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 혁신 경영이라고 하는 전략을 보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과제가 사라지고 물류 사업을 통한 생활 물류 서비스 제공, 이런 신사업 영역들에 대한 강조로 나타납니다. 실제 이제 혁신 계획서상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각종 위탁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고, 다만 2019년 계획서안에는 해외의 수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계약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8년 혁신 성과 보고서상으로는 지역경제 선도 경영이라는 전략의 세부적인 평가로서 신사업 5개를 발굴해서 시행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해당 신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서나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혁신 계획 내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탁 사업의 위상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단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재정계획상의 내용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2017년, 18년 경영성과 보고서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수주를 비운수 수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의 수익을 일종의 비운수 수익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형적으로 부대 사업화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성과관리 체계상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들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건의 국내 철도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 어쨌든 서울교통공사의 회계 구조로는 비운송 사업의 수익비로 표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원칙이나 고용 형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일종의 사실상 수익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어도 이 재정계획상으로는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12쪽 상단에 보시면 글로벌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경영 목표를 통해서 운수 수익 대비 비운수 수익의 비율로 해서 어쨌든 2017년의 경영실적 보고서상의 내용인데요. 서울교통공사가 홍콩 다음으로 비운수 수익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2.17% 내에는 그 민간위탁 사업장 내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이제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사실 이제 이 인식 차이를 좀 극복시키는 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 그 지방 정부들의 그 지하철이나 혹은 그 철도 운영과 관련돼서
실제로 운영 위탁을 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일종의 공기업으로서 운영의 전문성이나 내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비운수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 사업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뭐 김포시면 김포시, 뭐 용인시면 용인시 그 시의 사업 목적하고도 일치하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김포시장님은 서울교통공사가 이걸 비수익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갖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던 건가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GTX-A와 관련된 수탁 논의를 하는 걸 지켜봐도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수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교통공사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적 가치 혹은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좀 하겠다. 이 과거에 이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했던 민간 사업자보다는 적어도 그 정도는 지키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운영 위탁을 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교통공사가 기존의 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와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홍콩의 경우에는 비수익 사업의 대부분이 역 주변에 중심으로 하고는 소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제 달성이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그 지하철 공사가 다른 지하철 공사의 운영사로 나서서 수익을 얻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파리의 RATP 같은 경우가 독일이나 내지는 인근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운영을 민간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EU 내에서 RATP가 민간 위탁을 할 때에는 그 EU 차원에서의 그 노동 조건을 다 준수하는 것으로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거의 동일한 인력 구조나 내지는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개별 민간 위탁 사업장마다 별도의 운영 구조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RATP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시의 공기업이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이런 구조들이 왜 나타나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성과를 좀 더 주목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양공사 통합에 의해서 더 촉발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공사 통합의 일종의 정당성 중에 하나로 서울시가 강조했던 것이 사실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공사 통합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그리고 이 지하철 운영의 어떤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당장은 눈에 띄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양공사 통합 이후 공사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계속 이 경영 성과와 관련된 것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것들의 압박이 이제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13쪽 하단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서울시 교통공사가 2018년에 내놓은 재정관리 대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통합 및 경영 개선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통합의 재무 효과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까지 이렇게 그 재무 효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계속 이제 뭔가 수익이 지금 만들어질 때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민간 위탁 사업에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어쨌든 공사 통합의 논리가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결론 부분에 제가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민간 위탁의 사업 구조와 관련돼서는 이제 14쪽, 15쪽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그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영 형태 혹은 인력 구조가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텐데요. 다만 14쪽, 15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운영사의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상이한 직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표는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운영사업에 일종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 이사회에서 검토한 자료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근무구조 혹은 직무구조를 만들어낼 때 서울교통공사가 염두에 뒀던 것은 최적 근무 형태를 고민했을까요? 아니면은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윤을 낼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고요. 저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 직무 형태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정이라고 한다면 서울교통공사도 이렇게 운영해야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서 거의 유사한 업태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직무 형태를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적정 형태로 보기 힘든 거 아니냐라는 유추가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16쪽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6쪽 상단에 나와 있듯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그 운영적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적자 관련돼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구매나 그 스크린 도어를 만들거나 혹은 그 지하철 공기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 재정 투자가 있고 국고도 있는데 적어도 운영 적자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의 재정 투자가 없는 것이 이제 유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구조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수익을 내서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내부적으로 비용의 상승이라고 하는 압력이 계속 존재할 텐데 인건비가 됐던 아니면 재료비가 됐던 계속 비용 상승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 운영 적자들을 그 공사가 전적으로 떠안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특히 모임 승차 비용과 관련된 쟁점이나 환승 할인과 관련된 쟁점들은 그것을 과연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오로지 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자 사업자들에게는 그 환승 할인과 관련된 거거나 사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지하철 9호선이나 우이신설 경전철의 사업자와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자의 운영 방식이 뭐가 다르길래 한쪽은 환승 할인 비용을 지원해줘야 되고 한쪽은 지원해주지 않아도 운영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거기서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라는 논리가 가능할 거고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합니다라는 논리가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그 프랑스 파리의 RATP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 그 RATP라고 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적정 이윤과 관련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3% 이내에서의 경영 흑자를 보게 되면 그것을 내부의 성과를 갖고 가고 3% 이상의 경영 흑자를 보게 되면 그것은 다시 파리시가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할 경우에 그것을 환수하는 장치가 존재하는 거죠. 대신 적자가 일어나면 3% 이내 이상으로 더 큰 많은 적자가 일어나면 그거는 공공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하 3% 전체 6% 정도의 경영 융통성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흑자를 봐야 되는 구조를 강조를 하고 매년 굉장히 많은 재정 부채를 껴안고 가야 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자 갚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적인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이 채권을 상환하고 거기에 이자를 납부하는 걸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낭비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는 마련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는 실제로 현재 서울교통공사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직무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 운영구조와 관련된 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굉장히 다양한 역사를 운영하고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적정 직무 구조와 관련된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후의 민간위탁 사업장의 표준적인 직무 구조로서 적용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근데 그 비용은 당연히 수탁기관, 그러니까 즉 김포 골드라인이면 김포시가, 뭐 다른 거면 국토부가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는 진짜 배타적인 사업자거든요. 어디 운영사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철도공사가 아니라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국토부나 내지는 해당 지자체가 저가의 이 그 지하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을 좀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운영 구조가 많이 확산이 되면 그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서울교통공사로 돌아와서 무인 운전을 해라, 혹은 경영진을 더 잘라라, 뭐 다시 융복합 직무 구조로 바꿔라라고 하는 요구로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소위 서울시가 자부하는 선진 공기업 운영의 어떤 모델을 다른 지방정부에 전파하거나 혹은 이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 막대한 돈을 소위 지역균형 재정이나 내지 이런 데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단순히 그 서울교통공사의 위탁관계로 풀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와 서울시 간의 일종의 협약 방식으로 혹은 업무협조 방식, 그러니까 그 공동사업 방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라고 하는 대도시가 지방정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일종의 협력 구조를 공사가 민간위탁을 수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해당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고 이 업무 수탁과 관련된 관계를 푸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서울시 조례를 좀 개정해서 서울시에 이미 조례가 있거든요. 지역 상생 발전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그 해당 내용으로 교통 그러니까 운송수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서 그거를 타 지방정부와 좀 협약을 할 수 있는 혹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놓고 그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챙기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